예, 예, 그래요. 저도 오늘 수업은, 집에 가서 좀 하려고 했는데, 교통, 기타 등등이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상담하는 곳에 와서 지금, 그곳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윤세아님, 최정대님, 우리 장혜영님, 그리고 허미령님, 아유, 허미령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정우현님도 계시고, 이성희님, 김선희님, 홍선자님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계시네요. 오늘 저랑, 응? 2시간 정도 그 NLP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혹시 이번 학기에 NLP 좀 들으신 분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시면, 아유, 그래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는 분과 다니지 않는 분, 그리고 NLP를 아는 사람과 NLP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NLP 좀 짧고 굵게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행할 준비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뇌기반 감정 코칭학과에 있는 신차선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NLP를 쉽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개념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리차드 맨들러라는 NLP 개발자가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NLP는 두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이다. 뇌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저는 이 말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 것 같아요. NLP는 무엇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요? 저, 오늘 뇌를 그래요. 우리가 또 뇌기반 또 감정 코칭 학과잖아요. 뇌기반. 그래서 NLP는 뇌를 잘 쓰는 방법인 거예요. 뇌를 잘 쓰는 방법이요. 자, 어깨를 잘 쓴다? 아니면 뇌를 잘 쓴다? 그쵸. 뇌를 잘 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안정화 기법으로 몇 가지를 좀 함께 해봤는데, 그거 중에 뇌를 좀 시원하게 해주는 안정화 기법이 좀 있더라고요. 일명 벌꿀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작을 벌꿀 호흡으로 좀 같이 한번 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벌꿀 호흡으로 시작해볼게요. 벌꿀 호흡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꿀벌 하면 여러분이 벌꿀이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꿀벌, 발굴, 꿀벌, 꿀벌,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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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꿀. 꿀밤, 아우,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 꿀벌, 벌꿀이 어떻게 날아다녀요? 윙, 이렇게 날아다니죠? 네.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쉴 때 벌꿀 소리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럴 때 뇌가 마치 진동으로 흔들린다. 그리고 주의는 여기 이마 부분을 살짝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소리를 낼 때 뇌가 흔들려서 이렇게 마치 이게 좀 이렇게 클리닝 청소한다라고 조금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예. 자, 이게 꿀벌 소리를 낸다, 허밍을 한다, 그래서 꿀벌 호흡법이에요. 먼저, 한 손은 가슴에 살짝 대시고요. 반대쪽 손은 액기손가락이 배꼽에 살짝 닿으면 돼요. 자, 그리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자, 그리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쉬면서 꿀벌 소리 허밍.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꿀벌 호흡을 하면요. 막 스트레스를 막 받기 바로 전 단계 이걸 하면 간에서 포도당과 이런 과다 분비되는 혈당을 좀 이렇게 좀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또 조절할 수가 있고요. 호흡이 가빠지는 거, 소화가 안 되는 거, 한마디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 브레이크를 확 걸어줘서 안정감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정서적인, 신체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꿀벌 호흡법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자, 내쉬면서 음, 음, 자, 이렇게 꿀벌 호흡 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해졌다. 1번. 완치됐던 화병이 돋았다. 2번. 예. 자, 1번, 2번 어떤가요? 하나, 둘, 셋. 예. 아, 그래요, 그래, 그래요. 예. 마음이 편안해지면 뇌가 편안해지고요. 그 다음 내가 잘 행동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마음 편안하게 NLP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상 하나 좀 같이 볼까 하는데, 혹시 해를 품은 달이라는 거 드라마 보셨나요? 네. 아우, 예. 저는 여기서 한 테마 좀 가지고 왔어요. 어떤 테마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 궁에서 되게 권력, 정치 막 이런 게 막 권모술수가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며느리를 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왕이 며느리 될 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조선의 왕이다. 나를 계산해서 환전해서 계산한다면 나는 얼마짜리 왕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저는 왕입니다. 예. 저를 계산으로 해서 한다면 저는 얼마짜리가 될까요? 채팅에 한번 좀 날려주시겠어요? 저는 얼마짜리가 될까요? 예, 참고로 저는 왕이에요. 조선의 왕이에요. 저는 얼마짜리일까요? 현임님이 1이라고 했네요. 1원이라는 소리인가요? 예, 그냥 재미삼아 한번 채팅 한번 날려주시겠어요? 아, 조선의 왕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짜리일까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네. 아, 어, 그쵸.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해를 품은 달에서 네, 왕이 네, 며느리를 좀 선택하려고 하는데 후보 3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질문을 좀 냈어요. 지혜로운 며느리를 좀 얻고 싶어서. 그래서 네. 왕이 나는 조선의 왕이다. 나를 계산한다면, 나는 얼마짜리 왕이 되겠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음, 어떻게 대답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대답일까요? 얼마의 짜리 왕일까요? 아, 예, 80점이면 80원 정도가 되나요? 네. 예, 그냥, 어, 그냥 이어서 수업할게요. 예, 보도록 할게요. 내가 1억 원이 있잖아요. 1억 원이 있으면 만 원은 그냥 그냥 만 원은 그냥 있는 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끊겨서 들리시죠? 아, 제가 테더링을 했는데 잠시만요. 예, 지금은 좀 어떻게 들리나요? 잘 들리나요? 네.
예, 예, 그래요. 제가 1억 원이 있을 때 만 원은 그냥 그런 돈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00원밖에 없는 상태에서 만 원은 어떨까요? 크죠? 크죠? 큰 돈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것 같아요. 네.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음, 저는 이것을 절실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실함. 음. 절실하면 방법을 좀 만들어내거든요. 절실하면 뭔가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제 말이 좀 어떠세요? 잘 들려요, 나는. 예. NLP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NLP는 이런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재 상태와 내가 원하는 상태의 갭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음, 음. 근데 이 갭을 줄여줄 때 내가 절실함이 어느 정도 있느냐, 절실함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 갭이 줄어드는 데 되게 큰 영향을 줘요. 음,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너무나 하고 싶어.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에 절실함이 있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NLP는 현재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상태에 갭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떠한 그런 방법, 기법이 NLP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상태에서 한번 따라 한번 해주시겠어요? 현재 상태에서 현재 현재 상태에서 상태에서 원하는 상태에 원하는 원하는 상태에 상태의 갭을 줄여준다. 갭을 갭을 줄여준다. 줄여준다. 그때 내가 절실함이 많을수록, 간절함이 많을수록 갭을 더 잘 줄여줄 수 있어요. 예. 제 말이 좀 어떠세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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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그래요. 돼요. 그래요. 우리 성장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더 풍요롭고 행복하고 싶어서 야간에 사이버 대학에서 계속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쵸.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지금 이 늦은 시간에서 이렇게까지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절실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자, 그럼 우리 NLP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죠? NLP는 현재 상태에서 원하는 상태의 갭을 줄여주는 것이 NLP다. 자, 그럼 우리 NLP 정의는 이런 거예요. NLP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하고 어떻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다루는 심리 전략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NLP는 마음과 행동, 이걸 변화시키는 정말 전략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좀 개발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상담, 코칭, 교육, 스포츠 모든 방면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NLP는요. 보통 상담은 상담 영역에서만 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독특하게 NLP는 교육, 비즈니스, 그리고 스포츠, 의학, 의료 전방위적으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전략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프로그램이에요. NLP가 뉴로 링귀지 프로그램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싹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286에서 싹 286을 삭제하고 펜티엄으로 넘어갔던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컴퓨터 막 살 때. 그러면 프로그램이 바뀌니까 소프트가 바뀌니까 엄청나게 속도가 달라졌죠. 네. 네. 예, 프로그램을 좀 바꾸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예. 자, 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아우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프로그래밍. 시작.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무엇을 바꾼다? 뭔가 프로그램. 마음, 그쵸? 뭔가 프로그램을 바꾼 거예요. 행동,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바꾼다. 옛날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뉴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밖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한번. 자, 뭘 바꾼다?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바꾼다.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죠.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바꾼.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이거 중간고사에 나옵니다. 자, 프로그램을 바꿔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바꿀까요? 몸, 몸, 마음, 이 마음,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예요. 몸, 마음, 프로그램. 몸, 마음의 프로그램을 바꾼다. 아유, 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 프로그램을 바뀌니까 결과 퍼포먼스 아웃컴이 정말 달라지는구나. 이거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A가 5고 B가 9예요. 자, A는 몇이라고요? 5, 5, B는 몇이라고요? 9, 9, 자, 그러면 5 빼기 9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5 더하기 9는 14가 되겠죠. 곱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5, 9 45. 나누면 또 0.5가 되고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9호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에서 곱하기는 45니까 갭이 약 49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냥 대략 갭이 50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는 5, B는 4라고 했을 때, 9라고 했을 때 A와 B가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써요. A5, B9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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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와 B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는데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무엇이 뭐? 바뀌었죠? 부호. 프로그램,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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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프로그램 부호 뭐, 빼기냐 곱하기냐 이 차이예요. 나누기냐? 나누기냐. 음. 그러니까 안에 빼기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이거에 따라 A와 B는 변화가 없지만 결과는 하늘과 달라진다. 땅 차이라는 땅 거죠. 차이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4층 연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를 산수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심리학 시간으로 한번 와볼게요. 코칭 시간으로 와볼게요. 자, 그러면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우리는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음을 자극. 더하고 덜어내고. 그쵸, 그쵸, 그쵸.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태도라고 얘기해요. 태도. 마음의 태도. attitude, 태도라고 얘기해요. 태도. 뭐라고요? 마음의 마음의 태도. 태도. 그쵸. 태도, 태도. 태도. 도중에 으뜸도는 무슨 도라고요? 태도. 그럼요, 그럼요. 태도. 마음의 태도. 왜 관심 있으신가요? 예.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아, 된다. 된다. 그러면 이 태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요. 프로그램. 더하기 빼기 나누기 4층 연산이 마음의 태도고 또. 이걸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요.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 5와 9를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뭐만 바꾸면 된다? 부호 프로그램. 말고 태도 프로그램의 태도. 프로그램. 태도, 마음의 태도, 태도. 프로그램만 바꾸면 돼요. 프로그램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도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습관을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곱하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마이너스 빼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인생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네. 잘 되는 사람은 그냥 다 잘 돼요. 선순환으로. 근데 안 될 때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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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안 되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NLP는 한마디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는 하는 거. 아,
한다. 의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한다. 한다. 한다. 긍정의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한다. 한다. 풍요의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한다. 한다. 치유의 프로그램을 다시 한다. 한다. 예. 그러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 그런 낡은 프로그램은 삭제하고 삭제하고. 새롭고 치유되고 나에게 보탬이 되는 프로그램은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은요, 5와 9를 바꾸려고 해요. 5와 9는 안 바뀌어요. 그걸 대하는 나의 태도, 프로그램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 바꿀 수 있어요? 못 없어요. 바꿔요. 태어난 거 바꿀 수 있어요? 못 없어요. 바꿔요. 여러분,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다니시는 거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 그런 거를 바꾸려고 해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바뀌어요. 자, 자녀, 내 뱃속으로 난 자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못 바꿔요. 바꿔요. 배우자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바꾸고 싶어요. 그래요. 많이 힘들어요. 법원 가야 되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많이 힘들어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좀 이렇게 고쳐 살으세요. 예. 자, 그러니까 자꾸 지혜로운 사람은 그 5와 9 주변 환경은 그냥 두고 그걸 대하는 나의 마음을 바꿔요.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온다. 나올 수도 있고 원하는 없다. 쪽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프로그램은 정말 중요해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 밴들러라는 분과 되게 그린더라는 분과 딜츠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1980년대에 이때 많이 좀 활동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어떻게 NLP를 만들어가 됐냐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럽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심리치료 기법이 접근 방법이 뭐냐면 게슈탈트라는 게 있었어요. 펄스가 만든. 그게 너무나 인기 있었고 사람들한테 주목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게슈탈트의 좋은 점을 끌어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게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가족을 치료하는데 정서를 중심으로 접근한다. 사티어의 가족 치료가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게슈탈트와 가족 치료의 좋은 점,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대박 칠까요? 쪽박 될까요? 대박. 맞춰요. 대박. 대박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박. 예. 자, 여러분 상담에 좋은 거와 코칭에 좋은 거 가져와서 딱 하나의 그 과정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대박 나요. 그쵸. 우리가 배움이 그래요. 상담학과의 뇌기반 감정 코칭학과. 네, 대박입니다.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정말 NLP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는데 상담소에 안 와. 이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저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어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를 좀 줄이고 저항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분이 눈에 딱 들어왔냐면 밀턴 에릭슨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밀턴 에릭슨은 현대 체면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면 언어를 잘 써서 이 사람이 저항하지 않도록 잘 치료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NLP 개발자들이 밀턴 에릭슨의 언어를 배워서 자, 밀턴 에릭슨의 언어, 게슈탈트, 사티어의 가족 치료 이 세 가지의 좋은 점을 가지고 와서 만든 프로그램이 무엇이다? NLP. NLP. 그래서 되게 파워풀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줍니다. 예. 요번 학기 여러분 수강해 보셨죠? 네.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그래요. 아우, 예, 예. 또 이 순간에서 도움 하나도 안 됐어요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도움 되셨다고 하니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NLP를 만들면서 이분이 도대체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아, 마음과 몸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신경계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뉴로라는 신경계란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뉴로 링귀지 프로그램 NLP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나 탁월한지 제가 지금 비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음, 혹시 이분 아시나요? 윌 스미스라고? 네. 예, 이분 되게 영화 많이 나왔죠? 이분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난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 라는 비전을 세운 거예요. 비전. 예. 뭘 세웠다고요? 비전. 비전. 네. 비전.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으면 거기가 어디일까요? 지옥. 지옥이에요, 지옥. 아우, 이은정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대박. 단테의 신곡에 보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기가 바로 지옥이래요. 윌 스미스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 나는 미국 와, 최고의 가장 영화도 인기 있는 배우가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면 꿈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진다. 그쵸, 아니, 아니. 그쵸.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꿈 있고 노력.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결과 낸 사람들 많이 보이죠? 이런 네.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먼저 노력을 해요. 꿈을 먼저 만들어요. 꿈 꿈을 만들고 만들었다. 노력하고 그쵸, 그쵸. 그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 안 하면 안 돼요. 무엇 먼저 하라고요? 꿈을 가져야 가지고 꿈을 한다. 가져야 돼요. 노력해야 한다. 그쵸. 그걸 정말 꿈을 청사진을 갖고 잘 노력해야 그려야 돼요. 그 다음 그 그림만큼 행동을 해야 돼요. 윌 스미스는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매니저와 고민을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미국 역사상 정말 중요한 영화 10편을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 10편 중에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패턴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패턴을. 그랬더니 이 영화 업계 25년 동안 나는 계속 살아남아야 되니까 25년 동안 끝까지 해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미국 영화의 정말 이 대단한 10편의 공통점 패턴을 뭘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편 중에 10편 모두 특수 효과가 실린 거예요. 특수 효과. 그리고 9편이 우주인 괴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8편은 괴생명체와 러브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 이런 패턴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윌 스미스는 자신의 영화도 이런 영화를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 대표적인 영화, 예, 이 사람의 영화들 대부분 보면 괴생명체 나오고요. 예, 여기에 나왔던 공통점 패턴들을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예, 인기 있는 배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에서 핵심 뭘까요? 꿈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매니저와 노력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노력했어요. 성공한 사람들 분석했어요, 분석. 분석했어요. 공통된 패턴은 뭐가 있을까? 이거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NLP 만든 개발자들이요. 음. 게슈탈트의 좋은 패턴을 끄집어 왔고, 사티어의 가족출의 좋은 점을 끄집어 왔고, 밀턴 에릭슨 체면 언어의 좋은 걸 끄집어 와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윌 스미스도 미국 역대 10 영화에 공통점을 찾아서 패턴을 만들어서 그런 영화가 들어오면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배우가 됐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좀 그럴듯해요? 아니면 좀 들어보니까 좀 사기꾼 같다, 얼토당토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완전 맞아요. 그럴듯합니다. 맞아요. 그걸 교육학에서는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델링이라고 얘기해요. 모델링. 모델링. 예, 무슨 링?
모델링.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패턴, 공통점, 이런 걸 찾아서 흡수하는 거예요. 쉽게 이걸로 여러분, 만들었죠. 공부 잘하는 애들 옆에 있으면 좀 좋은 영향 받지 않아요? 받아요. 운동 잘하는 애 옆에 있으면 뜀박질라도 한 번 더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NLP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탁월한 사람들의 패턴, 타고난 사람들의 프로그램, 그거 흡수하고 장착해서 그거 한번 내가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이거예요. 음, 그래서 이 NLP는 심리치료 상담 코칭, 비즈니스 설득, 대인관계, 스포츠 예술 교육, 리더십 영성, 건강에 관한 식이요법 전방위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NLP를 막 배우고 나서 이제 프랙티셔너, 마스터, 트레이너 막 이런 상위 과정을 막 배우면서 제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생각. 그렇죠. 당연히 생각 달라지고요. 의식 달라지고요. 그리고 행동. 행동도 달라지고요. 음, 네. 태도도 달라지고요. 인생이 표현력도 달라졌어요. 달라지고요. 예. 제가 삶이 변화. 달라졌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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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또 달라진 건 뭐냐면요. 수입이 달라졌어요. 통장이 달라졌어요. 통장이 무거워도 너무 무거워졌어요. 저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경제적도 부유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한다라는 건 부도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물질도 돼요. 그렇게 되죠? 네, 저도 그랬어요. 아유, 예, 또 우리 이은정 선생님 또 간증 또, 예, 또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요. 예. 자, 맞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자, 마음 공부뿐만 아니라, 예, 경제력도 되게 중요하죠. 제가 하와이에서 무슨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데보라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이렇게 에너지 힐링하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첫 번째가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음,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시키면 두 번째로 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건강이 무너져서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건강 무너져서 오거나 관계 무너져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관계 아니면 건강이에요. 그래서 건강 무너진 사람이 건강 좀 챙기고 그러면 선생님도 실은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가 안 됐어요. 라고 해서 두 번째 관계에 대한 작업을 해요. 자, 건강과 관계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마지막에 요청하고 도와주세요 하는 건 뭘까요? 네, 맞아요. 선생님, 저 돈이 없어요. 돈이 안 모여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계, 건강, 돈, 돈.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코칭 얘기하고 우리 심리학 얘기하는데 돈 얘기하냐면요. 이 프로그램 바꿔야 돼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거 돈 밝히면 안 된다. 이런 거 프로그램 바꿔야 돼요.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도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제가 실은 그때 NLP를 공부하고 돈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렇죠.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저한테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갑자기 많아지니까 너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님을 찾아가서 상담받고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때 제 머리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곤하다. 이거 상담받아야 되고, 이거 뭐 관리해야 되고 너무나 피곤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인도의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려놓으라고? 너, 너 피곤하다고 하면 너 그 사람 친구 옆에 붙어 있겠어? 너 피곤하다고 얘기하면 너 붙어 있겠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돈이 막 생기니까, 돈 생기니까 너무 피곤해. 라고 하는 순간, 돈의 입장에서는 저한테 붙어 있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그렇죠. 피곤하다고 하는데 붙어 있겠어요?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내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겠구나. 귀한 거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곳에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저희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갑 가지고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갔죠. 그랬더니 이것 봐, 이것 봐. 너 이렇게 반으로 꺾고 다니면 너 좋아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제 그때까지 지갑이 반으로 꺾는 지갑이었고 돈도 막 이렇게 꾸깃꾸깃했어요. 너 이렇게 꾸깃꾸깃하고 다니면 너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도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더라고요. 전 그때 이후로 지갑을 이렇게 긴 지갑 써요. 그리고 이쁜 지갑 써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관점을,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음, 그러면 마음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제 말이 좀 어떠세요? 맞아요. 맞아요. 이해가 잘 돼요. 예, 프로그램을 바꿔요.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꾸지 말고 프로그램 먼저 바꿔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변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주변을 바꿔야 된다고 할 때 편안하게 그것들을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쓰인다라는 거. 자, 또 하나 사례 한번 해볼게요. 탁월성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상위 1%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상위 1%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안 돼요. 아니요. 1%가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특정 분야에 극소수 사람만이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전 이분 얘기하고 싶어요. 딜버트라는 요 애니메이션, 요게 만화 캐릭터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딜버트? 네. 이 딜버트라는 이 캐릭터가 나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림 만화를 정말 상위 1% 안에 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작자가 만화를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상위 10%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뭐가 또 취미가 있게 잘했냐면 개그감이 좋아. 또 잘 웃겨. 그런데 상위 10% 안에 재미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음. 근데 일반보다는 조금 곧잘해. 근데 이 사람이 대박 친 건 이거예요. 그림도 좀 곧잘하면서 사람 웃기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만 보면 상위 10% 아니에요? 웃기는 거 10% 아니에요? 그런데 그림도 그리면서 웃기는 거는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탁월함이에요. 제 말이 이해되실까요? 네. 네. 한 분야에 우리가 탁월하게 뭔가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조금 곧잘하고 저것에 좀 곧잘하는 이 상태는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구나 상위 25%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두 개 정도만 있다면, 예, 한번 해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천재와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는 없어요. 달리 천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과 저것에 잘 믹서해서 하면 상위 30%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또는 상위 절반 이상 하면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CEO들이 25%에 속하는 그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승부수를 띄운단 말이에요. 1등이 될 수 없다면 1등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프로그램을 깔면 돼요. 패자에겐 늘 목표가 있고요. 승자에겐 체계,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어요. 승자에겐 뭐가 있다고요? 시스템, 시스템,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여러분도 나 못해.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상위 25%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곧잘 하는 거와 내가 또 곧잘 하는 걸 잘 믹서해서 보면 여기 안에 25%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짠. 뇌에 대해서 막 대략은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어? 코칭, 여기에도 상담? 이것들을 좀 곧잘 하고, 이 모든 걸 뇌도 잘하고, 코칭도 잘하고, 상담도 잘한다? 상위 25%, 40%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나의 탁월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제 말이 좀 어떠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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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우리가 천재를 이길 수는 없지만, 천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면 돼요.
프로그램을. 그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탁월함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는지 리더의 탁월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리더 중에 이런 분이 계셔요. 환경만 바꿔주는 리더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가이드라고 해요. 음, 자, 그리고 또 하나, 예, 행동의 변화를 주는 사람, 우리는 코치라고 얘기해요. 곧잘 하고 음, 싶은데 잘 안 돼. 이런 사람을 코치라고 얘기해요. 세 음,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 능력을 키워주는 티처예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 음, 다음, 보니까 가이드, 코치, 티처 다 좋네? 자,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행동 능력 말고 이 사람의 어떤 가치와 멘토. 신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 같이 마시는 그쵸, 그쵸,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 어떤 그 정체성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후원자, 스폰서 같은 개념. 예. 여러분, 성당 다니신 분들은 뭔가 큰일을 할 때 후원자 이렇게 받으셔야 되잖아요. 후견인.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이드, 코치, 티처, 멘토, 스폰서, 또 누가 있을까요? 마지막에 정신까지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현각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을 좀 목표로 좀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생각자, 예. 멘토. 코치로서, 상담자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좀 되어야 될까요? 현각자, 그쵸, 그쵸, 그쵸. 멘토. 멘토. 다 하셔야 돼요. 아, 왜 그러냐면, 나의 고객은, 나의 내담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음, 그래서 다양한 걸 해내야 돼. 딱 보기에 현각자가 좀 좋아 보여. 그래서 나 현각자만 할래. 안 돼요. 코치 역할 할 때는 코치 역할 해야 돼요. 가이드 역할 할 때는 가이드 해야 돼요. 맞대잖아요. 땡땡땡땡 맞대잖아요. 예.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도와주는 사람, 행동에 변화를 주는 사람, 능력을 키워주는 사람, 가치와 신념을 정립해주는 사람, 자신의 정체성을 좀 발견해주는 사람, 정신을 일깨워주는 사람, 다 중요하고 다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음, 사람이 리더예요. 음, 자, 제가 검정색을 읽으면 여러분이 파란색을 좀 읽어주세요. 수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을 수영장을 바꾼다고 바꾼다고 해결 해결 안 안 되고, 되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을 직장을 바꾼다고 바꾼다고 해결이 해결이 안 안 되며, 되며, 운동을 모르는 사람은 약 약 먹는다고 먹는다고 건강이 건강이 되지 되지 않으며, 않으며, 당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상대를 바꾼다고 바꾼다고 회복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 좀 어떠세요? 너무 맞아요. 너무 와닿죠? 저도 그래요. 수영장 환경 바꾼다고 아니에요. 직장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뭘까요? 그래서 NLP에서는 이 환경, 행동, 능력, 신념, 정체성, 비전,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에 맞게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해주는 툴이 있어요. 기법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음, 이걸 신경 논리 단계라고 얘기해요. 신경 논리 단계. 이 신경 논리 단계가 있어서 어느 내가 지금 나의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내담자가 능력에 묶여 있다면 능력을 뛰어넘어 신념과 정체성, 비전까지도 갈 수 있도록 나의 내담자 클라이언트는 환경에 묶여 있어. 그러면 그걸 통해서 행동 능력, 신념, 정체성, 비전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맵이 지도가 쫙 있어요. 있어요. 음, 신경 논리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단계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정말 중요하고 정말 파워풀한 툴들이 있어요. 툴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 NLP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걸 한 학기 동안 배울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 예, 국제과정, 프랙티셔너, 마스터, 그리고 이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 하고 싶다 그러면 트레이너 이렇게 과정이 쭉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예. 음,
내가 어떤 내담자가 어떤 상태든 다 도와줄 수가 있어. 다 도와줄 수 있어. 자, 우리 센터 이름이 뭐라고요? 다 도와줘 센터. 어떤 상태에 어떤 지금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맵이 있으니까, 지도가 있으니까. 예. 자, 지금까지 제 말이 좀 어떠세요? 있어요. 좋아요. 좀 그럴듯해요. 아, 들어볼수록 영 아닌 것 같아. 오늘 저녁에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멋져요. 들었어요. 예. 그러면 채팅창에 한번 지금까지 1교시 한번 딱 소감을 한번 한 문장씩 좀 적어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확장되는 것 같아요. 예, 공감되신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예, 공감 짱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NLP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고요? 아이고, 너무 좋으시다고요? 예, 행복하시다고요? 예, 맞아. 마음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란 말. 예, 맞습니다. 예, 빠른 시간에 배우고 싶다고요? 아우, 예, 맞습니다. 예, 너무 공감이 된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예, 다 도와주고 싶다고요? 감사합니다. 내담자의 상태를 잘 읽어내는 역할이 중요하다. 맞아요, 맞아요. 예, 들을 때마다 깊이 공감이 돼 공부하고 싶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NLP는 무엇을 바꾼다고요? 애도 그죠? 태도를 바꿔요. 그리고 무엇을 다시 설치한다고요? 프로그램,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무엇을 다시 설치한다? 시작!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한 번 더 시작! 프로그래밍. 예. 자, 그래요. 아, 예, 맞아요. 예. 한 학기 지나가면 뭐 배웠더라? 그러면 요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예. 중요해요.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처음에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임은 바로 뭐냐면요. 색안경이에요. 색안경. 자, 빨간색 색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어떤 색깔일까요?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색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무슨 색깔일까요? 노란, 노란색, 그쵸. 그러면 안경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이겠죠. 네, 네, 안경을 요즘 사람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이라고 얘기해요. 프레임. 프레임. 너 어떤 프레임이 있어? 너 어떤 생각이 있어?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처음에는 세모 프레임이 있었어요. 세모라는 프레임.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인간 밥중이에요. 밥중! 막 이렇게 자학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프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뇌기반 감정 코칭을 받고 NLP를 받고 이 사람이 나는 그냥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나로 그냥 충분한 사람이에요. 라고 동그라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그라미 프레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세모였는데 NLP 코칭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됐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프레임이 어떻다고요? 바뀌었어요. 였다. 바뀌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리프레임이라고 얘기해요. 리프레임. 아, 처음 프레임이 바뀌었다. 이 말이 리프레임이에요. 리프레임. 어쩌면 우리는 처음에 고정되고 경직된 부정적인 프레임을 갖고 왔을 거예요. 나는 안 돼, 못해, 이런 마음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받고 코칭을 받고 나니까 그 프레임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어요. 였다. 그걸 뭐라고 한다? 리프레임. 리프레임이에요. 리프레임. NLP의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중요한 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프레임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네. 네. 네. 상담과 심리치료를 공부해 보신 분은 이걸 유사하게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비합리적 사고가 합리적 사고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개념이 많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리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레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프로그램을 바꿔보는 거죠. 프레임을 바꿔보는 거죠. 가령 여러분, 비가 막 와요. 비가 막 와요. 자, 비가 막 옵니다. 자, 비가 막 와요. 그러면 비 오는 날은 좋은 날이에요? 아니면 이게 기분 나쁜 좋은데요.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쵸? 어느 좋은 분은 날, 좋은 날, 어느 분은 그냥 똥 좋은 밟은 날. 날, 뭐 그럴 거예요. 불편해요. 불편한 날. 자, 그럼 여쭤볼게요. 내가 농부인데 계속 가뭄이야. 막 농부인 나의 심장도 막 타들어가. 그런데 비가 막 소나기가 내려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비는 어떤 걸까요? 좋은 날, 장비. 아주 대박날 좋은 날인 날. 거예요. 네, 그쵸, 그쵸. 그런데 나는 야외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오늘이 소풍 가는 날인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 정말 예, 도시락 가지고 김밥 가지고 예, 저 관악산 올라가는 소풍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네. 거기에 천둥까지 치네. 그러면 이거 젠장, 예, 된장이에요. 그럼 좋은 날이에요. 된장이에요. 젠장. 예, 된장이에요. 된장. 자, 그럼 여쭤볼게요. 비가 오고 안 오고의 차이인가요? 아니요. 아니야. 그걸 대하는 나의 프레임의 차이인 거예요. 음, 비는 아무 탓 없어요. 예, 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좋거나 나쁜 것은 없어요. 단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중요해요. 음. 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아유, 정말 훌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없어요. 저랑 좀 친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은 좋게 좋은 사람. 봐주시는 거고, 저하고 아주 악연이 있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저일 뿐이에요. 음. 그쵸? 예. 그러면 내가 나쁜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면 그거 살짝 지우고 좋은 프로그램을 깔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감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정적이야 라고도 얘기해요. 자, 보세요. 저 어떤 사람은 감이 없어. 저 사람 신차선 정말 감이 없어. 또는 똑같이 저를 보고 아우 저 사람 정말 열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제가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감이 없는 사람으로 볼지 열정적인 사람으로 볼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좀 영상을 좀 보셨나요? 네. 예, 지금 좀 여쭤볼게요. 김수로 씨는 감이 없는 배우인가요? 열정적인 배우인가요? 열정적인. 열정적인 배우요. 그쵸, 그쵸. 예. 음,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인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강재규 감독은 그때, 제가 조금 감은 좀 떨어지는데, 열정은 대단하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을 딱 스카웃, 출연시킨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절실함이에요, 절실함. 음. 절실하고 간절하면 방법을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든다. 그래서 이런 손자병법에 이런 말 있잖아요. 돌아갈 배를 다 불태우고 곡식들을 다 불태운다고요. 음, 절실함 때문에. 절실함 때문에. 예.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좀
의미 있게 쓰이고 싶어서 이런 공부하시는 것도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감 없는 사람이라고 볼까, 그 사람을 정말 열정 있는 사람, 정말 절실한 사람으로 볼까,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다 열정적인 사람으로만 봐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고요. 열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숨어 있는 이 사람의 그 인성, 덕품, 열정, 숨어 있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힘,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공부를 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제 말이 좀 어떠세요? 음, 그래서 리더, 코치, 상담자는 감 없는 분도 분명히 볼 수 있고 열정적인 부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둘 다 이 내담자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얘기해 주면서 대화해야 돼요. 마냥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성장이 없어요. 위로와 위안은 되는데 성장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감사일기 정말 중요하다고, 써야 된다고. 그리고 감사일기 쓰면 동시에 아, 내가 보다 좀 나아지고 싶은 건 뭐지? 라고 해서 피드백 용지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 같아요. 더 감사의 상태를 깊어지게 만들고 삶은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고요. 이 밸런스. 예. 그래서 어떤 것도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의식, 안목,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차트 한번 볼게요. 자, 고집불통 있는 사람, 이거 우리 리프레임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관념이 강한 사람. 그쵸.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 소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소신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알고 고집불통이라는 부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참 말이 많어. 그냥 빅마우스야, 수다쟁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리프레임으로 좀 리더의 마음으로, 코치의 마음으로 자존심,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여성이 많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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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리고요.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그쵸, 좋다. 유대감은 많고요. 그리고요. 표현력도 좋다. 맞아요. 아우, 저 사람 표현력이 묻지 많아.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해줘. 뭐 이런 거예요. 예. 자, 어떤 것도 나쁘고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럴 때 둘 다 볼 수 있는 프레임을 갖자라는 거예요. 예, 인간적. 예. 제 말이 이해됐을까요? 네, 네. 두 개의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자. 음. 그래서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을 리프레임으로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많은 기술들이 있거든요. NLP는 이런 기술들을 잘 가르쳐 줘요.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을 기억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음, 그 그 기억이 그 기억이 지금 지금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떤 어떤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지, 미치는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래에 미래에 영향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미칠지에 대해 선택할 선택할 수 수 있게 있게 된다는 된다는 의미이다. 의미. 그쵸. 우리 기억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감 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보고 싶어요?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 선택. 선택할 선택할 수 수 있는 거예요. 있다. 우리 대단히 유명한 게
그 의미치료의 비터 프랭크 선생님의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 예, 공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액션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사람. 한 대 맞았어? 그럼 나도 때려야지. 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극이 오는데 뺨을 맞아서 오른쪽 뺨을 맞았어. 그러면 웃으면서 왼쪽 뺨을 줘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깊고 넓어요. 선택의 옵션들이 많아요. 제 말 이해됐을까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잘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얘기 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잘 선택하려면 마음 챙김을 해야 돼요. 알아차리.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 알아차림을 잘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깔 수가 있어요. 알아차림의 프로그램이야. 자, 요 대표적인 그림 요거 어떻게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해부리. 해보리. 그쵸. 두 종류로 다 보일 거예요. 우리는 두 종류로 다 봐야 돼요. 예. 자, 요거 이게 좀 연세 있으신 분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어떤 젊은 여성의 옆모습이 보이세요? 젊은 여성. 할머니 젊은 옆모습 두 개 다 보여. 그쵸. 우리는 둘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둘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보는 것이 유연하고 마음이 유연해야 됩니다. 예. 관점 바꾸기는 한마디로요. 예, 내 상사가 나보고 소리 질러! 그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욕할 수도 있지만, 나를 자를 수도 있지만, 나한테 뭔가 가르치려고 계속 목소리 높이는구나! 라고 프레임을 한번 가져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말 소득이 저 1,000만 원 냈어요. 이렇게 해봐요. 해봤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연말 소득이 1,000만 원 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벌기도 어려운데 이제 세금으로 1,000만 원 냈어! 라고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그 말은 뭐예요? 많이 많이 벌었다. 벌었다. 그만큼 많이 번 거예요. 그만큼. 예. 여러분 조만간 이 세금으로 연말 정산으로 1억 쓰실 거예요. 네. 예. 된다. 화이팅! 팅. 그만큼 벌었다는 거예요. 벌었다는 거죠. 예. 똑같은 결과를 어떤 마음의 프로그램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게임 한번 해볼 거예요. 관점 바꾸기 게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냥 의도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의도요. 뭘 가지고 한다고요? 의도. 의도. 예.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선택할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늘 A만 생각했는데 B를 한번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A와 B, C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게임을 뭐라고 하냐면 다행이네 게임이에요. 다행이네 게임이에요. 이거 뭐냐면 무조건 내뱉으셔야 돼요. 어떤 말을 다행이네. 내뱉으면 다행이네요 라고 말을 내뱉으셔야 돼요. 자, 가려. 아유, 나 지갑 안 가져왔어. 그럼 뭐라고요? 시작. 다행이네. 그 다음 말을 붙인다면, 돈이 붙인다. 그쵸. 자, 아우, 나 지갑 안 아우, 이 바보 같은 놈, 이 77이 또 그랬어. 이러지 마시고요. 아, 다행이네. 나 오늘 지갑 안 가져와서, 예, 밥값은 친구들이 내주겠네. 해주겠네. 이런 거죠. 예, 예.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전철을 놓쳤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왜요, 왜? 걸어갈 수 있어서 걸어가서 운동하니까. 그쵸.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순간 탁 떠오를 때 뭘 내뱉은다? 다행이네. 다행이네. 이걸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우리 마음은 그 말 뱉은 거에 마음이 이렇게 불러붙어 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니, 안 해도 막 쥐어 듣고 난 왜 그럴까 이렇게 할 텐데 이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요거보다 더 센 게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요? 한번 도전해 볼까요? 도전! 그러네요. 도전! 도전! 다행이네요 보다 더 센 건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어? 배려 좋은 일이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네요. 배려 좋은 일이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배려 좋은 일이에요. 재밌는데요. 배려 좋은 일이네요. 그쵸? 나 지갑도 진짜 안 가져왔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배려 좋은 일이네요. 그 다음 얘기해. 왜요? 왜? 아, 오늘 친구가 바꿔서 내니까 나는 내 돈이 안 나가니까. 그렇죠. 예. 되려 좋은 일이에요. 제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오늘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예. 어떤 분은 저 이런 얘기 했어요. 되게 이분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되게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12월이 다가왔습니다. 네. 건강검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번 달에 꼭 하셔야 돼요. 네, 우리 건강하게 길게 오래 봐요. 네. 네. 저도 16, 17일 날 건강검진 신청했어요. 저도 바빠서 하도 이렇게 좀 핑계하다가 이번에 확 신청을 했습니다. 예. 저기 순천향대병원에서 같이 하실 분은 16, 17일 날 오세요. 네. 검진했는데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먼저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자, 시작.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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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려 잘 된 다행이네. 일이네요. 다행이네요. 왜요? 왜? 건강이 암에서 좀더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쵸. 내가 건강이 이거마저 좀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되려 잘 된 일이네. 되려 좋은 일이야. 아유, 이제 좀 건강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거. 중간고사 망쳐서 세상에 이런 질문을 내시다니 교수님이 정말 배신이야, 배신. 이렇게 땅을 치지 마시고, 자, 그럴 때 뭐라고요? 이건 다행이네. 다행이 아니네. 다행이네요. 왜요, 이건 왜? 다행이 아니네. 아, 이건 절대 다행이 다행이네. 아니네. 우리 교수님의 출제 경향이 이렇구나. 내가 정확하게 알았네. 기말고사 잘 준비할 수 있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요? 이건 아니에요. 맞아요, 좀 맞아요. 도와주세요. 예,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예, 이렇게 다행이에요. 되려 좋은 일이에요. 라고 먼저 말을 뱉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달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행이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예, 이런 건 밀턴 에릭슨의 언어라고 얘기해요. 밀턴 에릭슨의 언어예요. 언어. 예. 어떠세요?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다행이네. 다행이네. 그래요. 그럼 글 좀 하나 볼게요. 고맙습니다. 10대 자녀가, 제가 안 보이는군요. 저만 보고 있었군요. 자, 볼게요. 화면 공유하고. 고맙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것은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러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꽉 끼인다면, 요즘 제가 그래요. 옷이 꽉 끼인다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가 있다는 건, 닦아야 할 유리창이 있다는 건,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는 건, 그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다. 고맙습니다.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차를 둘 수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듬질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 소리에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은 당신에게 받은 고마운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리프레임으로, 이렇게 마음 챙김으로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면 다 고마운 거예요. 제 말이 좀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되게 많은 영향을 줘요. 이게 다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 치고 이렇게 마음 같지 않는 사람은 못 봤어요. 이렇게 한다고 반드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맞아요.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자, 2교시 한번 들어보셨는데 지금까지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채팅창에 좀 올려놔 줄 수 있으실까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와. 예, 채팅창에 지금까지 들으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좀 올려놔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함이 뭉클합니다. 아이고,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강의 너무 훌륭합니다. 예, 좀 더 남았어요, 스님. 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유쾌한 마음이 되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리프레임에 관한 얘기도 했고, 감사함도 말씀해 주셨네요. 예. 마음의 무게를 빠르게 바꿀 수 있다. 아유, 예, 예, 예. 아이고, 치유의 시간이라고 또 받아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조금 더 하고, 그 다음 우리 학과장님 모셔서, 예, 조금 공지사항도 듣고 그렇게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15분에서 20분 정도 좀 더 하도록 할게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 이것만 잘 알으셔도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뭐냐고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죠. 콩을 심으면 뭐가 나야 될까요? 콩. 똥. 맞아요. 팥을 심으면, 팥이 아. 나요.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 나무가 나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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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예. 이게 인과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과관계가 아닌데도 마치 어떤 말을 하나만 살짝 이렇게 쓰면, 어떤 말만 살짝 하나만 이렇게 연결하면 마치 이 말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으로 들려요. 자, A의 말과 B의 말이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중간에 어떤 말을 살짝 쓰니까, 이게, 그럴듯하네? 이럽니다. 그리고, 어떤 말일까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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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예, 예. 그리고도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도. 아, 이건 또 어떨까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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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한, 그랬어? 맞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 대표적인 또한, 게 그래서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아요.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자, 금요일하고 기분 좋은 거하고 특별히 인과관계가 있진 않아요. 음. 근데 뭘 살짝 넣었죠? 그래서, 그래서를 넣으면 마치 하면 그래 그래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저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대박이에요. 짜장면 먹은 거하고 대박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살짝 그래서를 넣어주면 마치 이게 인과관계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오늘
줌뚜껑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팔자 폈어요. 더 행복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요번 주 금요일 날 이런 줌특강 들어서 요번 주 주말, 그래서 요번 주 주말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게 중간에 그래서를 살짝 넣어주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어떻다고요? 잘 이어져요. 인과관계가 이어져야죠. 된다. 제가 이걸 왜 연결이 자꾸, 이걸 자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담하고 코칭하고 마지막 시간에 이런 말을 좀 써줘야 돼요. 돼서 그러면 어떤 말이 되냐면, 자, A라는 말과 B라는 말 사이에 그래서를 써주는데 A라는 말에 팩트를 조금 얘기해 줄 거예요. 사실, 사실. 자, 사실과 생각의 차이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남자예요. 남자라는 거 사실이에요? 생각이에요? 사실, 저 사실, 제가 뇌기반 감정 코치과에서 코칭학과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 사실이에요? 생각이에요? 사실, 저는 아주 신차사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생각, 생각, 이런 건 이게 사실과 생각을 넘어서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이게 생각이죠. 그런데 요 앞부분에 사실만 좀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를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뒤에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줌특강 들어오셨어요. 예, 사실 그죠?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저랑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사실 그리고 오늘 지금 저녁 9시 26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 왠지 하루를 뿌듯하게 보내실 잘 거예요. 마무리. 뿌듯하게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음, 앞에 사실은. 사실을 넣어주면, 그렇지, 금요일이지, 줌특강 듣고 있지,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네? 그래, 기분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실까요? 네네. 자, 이 대화법의 핵심, 이게 지금 체면 언어라고 얘기해요. 요 대화법의 핵심이 뭐냐면 B에 있어요, B. A가 아니라 그래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B의 말이에요, B의 말. B의 말은 바로 뭐냐면 암시예요, 암시. 뭐라고요? 암시 암시,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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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뒤에 말을 암시를 해주셔야 돼요. 암시는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거예요. 시작. 다시 한번. 그렇게 그렇게 될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될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 제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사실을 놓고 그래서를 살짝 넣어주고 암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거예요. 그렇게 될 뭐뭐 할 거예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어주고 계시네요. 고개도 사실 끄덕여 주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는 순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더 이해가 높아질 아, 거예요. 빠빠 생각, 자, 이제 내담자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우리가 50분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깊은 슬픔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하실 거예요. 한 주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편안해지실 거예요. 제 말이 좀 그럴듯해요? 아니면 좀 이상해요? 그럴듯해요. 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바로 뭐라고요? 뒤에 암시를 해주는 암시 거예요. 암시 그러면 받는 사람도 이 말을 들을 때, 그렇지, 그치, 맞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싹을 심어요.
그리고 이분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이 싹이 싹 이렇게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NLP를 함께 하고 밀턴 에릭슨의 체면 언어를 익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행복해질 희망적인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 언어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이렇게 말을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쓸수 상담 있을 끝났는데, 거예요. 50분 됐네, 잘 가! 이게 아니고요. 50분 동안 우리 대화 나눴네. 그래서 한 주 정도 가볍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뒤에 암시의 말을 좀 써주는 겁니다. 예. 제 말이 좀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좀 어려운가요? 이 말이? 아니요. 안녕.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암시의 말이 잘 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사실, 그쵸. 사실, 사실.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접속사를 그래서,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또는 그리고 요런 또는, 연결 언어를 그리고,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암시를 써주는 거예요. 암시. 그쵸, 그쵸, 그쵸. 어떤 암시를 쓰고 싶을까요? 오늘 잘 주무실 거예요 라는 말을 암시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잘 귀 기울여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순간 우리는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좀 이상해요? 아니면 좀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다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동의해주면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갈 거예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내담자에게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희망을 주셔야 돼요. 근데 없는 희망을 막 거짓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그리고 끝날 때 이분에게 오늘 상담 코칭이 정말 괜찮았구나라는 희망을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적절한 게 암시예요. 무작정 잘 될 거예요. 막연한 긍정적인 거 말고요. 근거를 바탕으로 연결 언어를 써주셔서 암시를 해주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게 열매를 맺고 맛을 보고 상담실에 찾아와요. 제 얘기가 좀 어떠세요? 유익해요. 맞아요. 아, 좋아요. 이렇게요? 예. 자, 그럼 제가 하나 정도 더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연결 언어를 쓰고 암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언어를 쓰고 근거를 바탕으로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한 후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예요. 뭐뭐가 될 거예요. 뭐뭐일 거예요. 이렇게 암시를 주는 거죠.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주실 때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더 깊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끄덕인다면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더 깊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예, 제가 조금 관계가 좀 힘들거나 좀 이렇게 틀어진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지각 입장이라는 걸 좀 짧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좀 마무리 좀 우리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예,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지각 입장은 비느자 기법, 게슈탈트에서 좀 가지고 온 방법이에요. 마치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좀 이렇게 되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숫자가 보이죠? 6이 이렇게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숫자는 6으로 보여요? 9로 보여요? 6으로도 보이고 9로도 보이고 그래요. 그쵸? 어느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6과 9로 보이겠죠? 네. 내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 이게 보이는 게 달라요. 자, 그러면 제가 영등포 소방서에 그 타임스퀘어 맞은편에 영등포 소방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거꾸로 생각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자, 역지사지란 말이 있어. 입장을 바꿔서 보는 거예요. 아, 자사를 바꿔서 읽으면 무슨 말이 될까요? 살자. 살자, 복수를 바꿔서 읽으면, 소독. 소독, 피해를 바꿔서 입으면, 해피. 해피, 공제를 바꿔서 읽으면, 제공. 제공. 예, 말 재밌지 않아요? 잠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잠깐만 바꾸기만 해도 달리 보여요. 우리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죠. 네. 자, 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역경. 역경, 이걸 뒤바꿔 보세요. 이렇게. 뭐가 되죠? 경력. 그쵸, 그쵸. 역경을 뒤바꾸면 겨. 경력, 경력이 돼요. 역경? 경력. 경력. 그쵸. 역경을 잘 딛고 일어선 사람은 그게 경력이 된다니까요. 경력.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음, 음, 그걸 역지사지로 경. 뒤바꿔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또 여러분 이거 내 힘들다. 내 힘들다. 이거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다들 힘내. 그쵸. 다들 다들 힘내. 힘내요. 내 힘들다. 다들 힘내. 뒤바꾸면 맞아요. 다들 힘내요. 예. 노를 뒤바꾸면 어떻게 돼요?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이렇게. 예, 예. 순간 우리가 뒤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1박 2일한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얼마나 뒤바꿔 보면 세상이 좀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늘 이렇게 불상만 이렇게 봤다가, 부처님이 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정말 달라요, 달라요. 음. 우리는 늘 이렇게만 봤잖아요. 근데 그 위치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달라요, 달라요. 음. 음. 윤홍준 선생님의 이 메시지가 좀 그럴듯한가요? 네, 역지사지가 그래요. 내 입장, 내 프레임만 계속 고집하면, 내 프로그램만 고집하면 저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머물러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그렇게 프레임을 한번 리프레임을 해보고 프로그램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삶이 조금 좀 유연해지거든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제가 오늘 지금 리프레임에 대해서 또 역지사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눴는데 좀 삶에 좀 도움이 좀 되실까요? 네. 예, 그래요. 그래요. 음, 사람들이 뭔가 도전하려고 할 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잘 안 될까요? 도전. 좀 해봐, 좀 도전해봐 라고 할 때 사람이 못해, 안 해, 막 이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용기가 결과를. 없어서. 음, 무료. 상담실까지 코칭 받으러 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의지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왜 이렇게 변화가 잘 안 될까요? 여기가 좀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쵸? 상담실에 오는 건 변화하고 싶다라는 용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 분명히 갖고 있을 거예요. 나 해봤는데 안 돼. 아니, 될 턱이 있냐? 내가 몇 수십 년 살았는데 이게 되겠니?
아유, 되려 그냥 더 마음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희망과 두려움이 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이 두 개의 프로그램, 이 두 개의 프레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타당화해줘야 돼요. 그걸 우리는 공감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싶은 도전하고 용기 내는 그 마음도 지지해주고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도 타당화 인정해주고 두 개의 마음을 다 봐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최종 선택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최선을 다해요. 그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줘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타당화해주고 그리고 혹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새로 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NLP예요. 몸과 마음의 변화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해주는. 오늘 수업이 좀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있으셨나요? 유익했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예,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유익해서 예. 자, 예, 그래. 예, 학과장님, 예, 제가 네. 유익했다고 합니다. 신하선 교수는 한결같이 열정적으로 본인을 막 이렇게 망가뜨리시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도 다분히 막 뿜뿜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익하셨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강의 우리 다음 주 이제 기말고사 마무리하고 우리 신재생 교수님한테 먼저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과에 굉장히 든든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들으실 만한 이 미술 치료의 대가이시기도 하면서 인지행동 치료의 아주 전문이신 교수님의 생체 심리와 감정 코칭 평생교육원에서 특강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하는 그 뇌기반 감정 코칭 학과에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격증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있어요. 밀턴 에릭슨의 그 발달 단계에 따른 그림책으로 이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그런 특강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치유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시차선 교수님처럼 막 재미 뿜뿜한 사람은 아니어서 이렇게 그냥 설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 지금 입시 기간인 거 아시죠? 신입생 혹시 여러분들의 나눔을 배움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연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편안한 밤, 좋은 밤 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찬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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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